빈센조가 쓰러졌습니다. 장한선은 정말 빈센조에게 총을 쏜 걸까요? 다음 이야기를 딱 잘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진짜 쐈다는 뇌피소설과 미리 짜고 연극했다는 뇌피소설 모두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한서와 빈센조의 관계로 봐서는 이 두 사람이 미리 짜고 연극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안기석이 빈센조의 1호 덕후라고 하면 이번에 장한서가 2호 덕후가 된 것 같았거든요. 지난번에 태호가 되었을 때도 그러더니 빈센조의 브로맨스에 재미를 들리셨나봐요. 하키장에서 넘어질 뻔한 장한서를 잡아줄 때 음악 그거 뭡니까? 그런 건 홍차영이랑 있을 때 쓰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장면마저도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앞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맞아 들어가게끔 준비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때 장한서가 빈센조에게 왜 고마워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장한서가 빈센조에게 고마워했던 이유, 이게 조금 이따 나올 장한서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센조가 은근히 개연성이 있는 드라마라니까요. 일단 장한서는 빈센조에게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죠. 한승혁이 생각보다 능력이 좋았어요. 설마 대권 후보 줄을 잡고 남동부지검 검사장 자리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판을 아예 새로 짜줬죠. 장한석과 최명희를 뒤로 물리고 장한서에게 회장 자리를 맡기는 그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경영은 이제 선한 역할로 등장하면 그게 엄청난 반전이 될 정도로 등장 자체가 스포인 것 같습니다. 장준우를 밀어내고 회장 자리를 차지한 장한서가 장준우와 빈센조를 놓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장한서의 선택이 궁금하도록 그 전에 충분한 밑밥을 깔아놓았습니다. 장준우가 웬일인지 장한서에게 바벨, 바이오를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원래 그런 놈이 아닌데 회유책을 쓰는 게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다 숨은 복선이 있었는데요. 장준우는 장한서를 안아주며 엘리자베스 홈즈처럼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장한서가 장준우를 버리고 빈센조를 선택하게 되는 중요한 단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미국의 메디컬 기업 테라노스의 창업자 겸 CEO인데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테라노스를 시장가치 90억 달러로 성장시키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테라노스를 그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의학키트 에디슨이었습니다. 극소량의 혈액으로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꿈의 진단키트였는데요. 에디슨에 대한 기대로 테라노스의 가치는 순식간에 치솟았죠. 하지만 에디슨은 사기였습니다. 극소량의 혈액으로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주사기 한 대 분량의 피를 체열해야 하며 그 결과마저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그 사실이 공개되자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0원으로 추락했고 자사 주식으로 4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자베스 홈즈의 성공도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애초에 에디슨 자체가 사기였는데 장준우는 그런 엘리자베스 홈즈를 혁신적인 기업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준우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90억 가치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게 혁신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 실체는 그냥 사기꾼인데 말이죠. 이 장면을 다시 자세히 보면 장준우가 엘리자베스 홈즈처럼까지 이야기했을 때 장한서가 푸 하고 웃는 장면이 끼어듭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가가 되어보라고 라는 대사가 이어지는데요. 장한서가 웃는 타이밍 그리고 하키장에서 장한서가 빈센조에게 고마워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장한서의 웃음에 단순하지 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뇌피소설을 써볼 수 있습니다. 장한서가 빈센조에게 고마워했던 이유, 민망해가지고 고마워요 라고 시작했지만 이유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나 멍청한 거 확 알게 해줘서 였습니다. 장한서는 상식이 조금 부족했죠. 지난번에 지푸라기에 찾아와서 자기랑 손을 잡자고 할 때 빈센조와 홍차영이 냈던 경제 상식 문제를 모두 틀렸던 장한서였습니다. 센스는 있었는데 상식은 없는 대답들이었죠. 작가님은 여기서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키장에서도 장한서의 공부 상태를 확인하던 빈센조였죠. 요새 공부 잘하고 있냐는 빈센조의 말에 장한서는 내가 요새 눈이 침침해 죽겠어요. 책을 하도 많이 봐서 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진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었나 봐요. 빈센조도 이렇게 조언했죠. 날 지켜주는 건 총과 칼이 아니라 내 머리야. 명심해. 빈센조가 장한서에게 공부를 시키는 건 바벨을 정말 잘 이끌어보고 싶다는 장한서의 말을 믿고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장한서였다면 엘리자베스 홈즈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셜록 홈즈 여동생이나 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장한선은 달라졌습니다. 장준우가 엘리자베스 홈즈까지 이야기했을 때 웃었던 이유, 바로 공부한 게 나와서겠죠.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한 게 시험에 딱 나오면 웃음이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장한선은 멍청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준우가 이야기한 엘리자베스 홈즈가 어떤 인물인지도,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두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장준우가 자기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까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공부시켜서 바벨의 회장 자리를 맡기려고 했던 빈센조, 자기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거기서 나오는 단물만 빼먹으려는 장준우. 장한선은 더 이상 멍청이가 아닙니다. 갑자기 장준우가 장한서를 신임하는 장면이 등장해서 장한서의 선택을 헷갈리게 만들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장한서의 선택은 당연히 빈센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진짜 쐈을 경우에요, 이런 연극을 하게 된 건 한승혁이 준비한 인터폴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점에서 인터폴에게 신변이 넘어가게 되면 빈센조는 이탈리아로 강제 송환당하겠죠. 그래서 빈센조가 한국에 남아있기 위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을 연출하려는 것 같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를 비행기에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총에 맞는 연극을 준비한 거죠. 하키장에서 빈센조와 장준호를 비춰주는 앵글 중에 관객석에서 내려다보는 각도가 있는데, 이게 아마 홍차영과 사무장님의 시각인 것 같아요. 우리 사무장님은 특수분장 전문가잖아요. 하지만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분장이 아니라 인터폴을 진짜 속이기 위해서 진짜 총을 쏘자고 말을 맞춘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장한선은 빈센조의 팔이나 다리, 그러니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쪽을 쐈어야겠죠. 그런데 심장 쪽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 전에 이미 나왔었죠. 장한서의 사격 실력이 엉망이라는 거. 그래서 미리 노린 부분을 맞추지 못하고 왼쪽 가슴을 쏘고 말았던 거죠. 라는 자그마한 가능성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그 사격 실력까지 이번 사건이 조작된 거라는 복선이었을 것 같아요. 장한서의 실력으로는 빈센조의 심장을 맞출 수 없다. 그런데 저기서 피가 터진 건 사무장님이 미리 준비한 특수분장이다. 이런 흐름으로요. 굳이 하키장이었던 것도 그런 특수분장을 하기에 딱 알맞은 두터운 옷을 입는 장소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냥 옷이면 바로 달려든 사람들에게 가짜 총상이라는 걸 금방 들킬 수도 있는데, 두꺼운 보호구를 입은 하키 복장이면 그걸 벗겨보지 않는 이상 진짜 몸에 상처가 났는지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 구급차, 금가프라자 상인들이겠죠. 이제는 까사노 패밀리라고 불러야겠네요. 드디어 강해지기로 한 그들이 빈센조를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거기에 대외안보정보원 소속 태종구 국장까지 합세했죠. 바벨타워 경매장소에 등장해서 혹시 나중에 배신을 하는 거 아닌가 불안했었는데요. 안기석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게 태종구 국장의 협력이었습니다. 원래 정보원 소속이었던 조사장도 인사를 나눴죠. 안기석 팀장은 이미 보장된 웃음 버튼이었는데, 지금 보니 대외안보정보원이 정말 빵빵 터지는 곳이었네요. 조사장보다는 안 팀장이 더 윗기수였죠. 안 팀장이 빈센조 덕후라서 그렇지 후배 앞에서는 군기를 바싹 잡더라고요. 조사장도 선배 앞에서는 귀요미였고요. 안기석은 일이 끝나면 기후팀 파일을 태종구에게 넘긴다고 약속했는데요. 그것만 있으면 김의원 본부장과 박재범 국장을 다 제끼고 태종구가 정보원 원장이 될 수 있다고 포섭했죠. 다 아실 테지만 김의원과 박재범은 빈센조의 감독님과 작가님 성함이시죠. 태종구는 비장한 표정으로 김의원, 박재범이 목을 그었지만 이렇게 깨알같은 이름 출연으로 소소한 웃음을 준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난약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17회 예고편에서 조사장이 잡혀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건 다음 회에 등장할 모양입니다. 조사장을 끌고 가는 사람은 대선 후보 박승준의 부하였는데요.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자 박승준이 직접 나선 것 같습니다. 지난 리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지하금고에 있는 금은 모두 옮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까사노 패밀리가 된 금가프라자 상인들, 스님은 빈센조에게 가족들에게 숨기지 말고 모두 털어놓으라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스님은 금이 난약사 지하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전기장판까지 깔아줘가며 난리를 쳤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할 것 같네요. 어쨌든 박승준의 부하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까사노 패밀리와 함께 금을 모두 옮겼을 것 같은데, 빈센조가 해결해야 하는 스케일이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파일 이름이 기요틴인 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제 그걸 확인시켜 줄 것 같습니다. 또 뵙죠. 빈센조가 장준우와 최명희를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원수를 당장 쏘지 않는다는 게 과연 공감이 될까 하면서 말이죠.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 걱정했는데 그걸 연기로 압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을 겨누는 빈센조와
겁을 먹고 떠는 장준우와 최명희 모두 빈센조가 자기 원칙을 내세우며 경고하는 그 침통한 분위기를 잘 살려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빈센조의 눈물. 오경자의 시신 앞에서 그때 직접 전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 엄마를 부르짖으며 오열하는 모습은 빈센조의 슬픔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전달해준 장면이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구수리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도 홍차영의 감정을 배려하는 빈센조의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큰 구수리에게 둘렀던 폭탄은 진짜 폭탄이었죠. 언젠가 때가 되면 홍유찬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원수고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악당에게 더한 악당이 되겠다는 빈센조는 폭탄이 가짜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버튼을 직접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걸 홍차영에게 시키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죠.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만 홍차영이 누른 버튼 때문에 진짜 사람이 죽게 됐다면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센조는 큰 구수리가 그렇게 죽고 나면 작은 구수리가 최명희를 찾아갈 것도 예상했던 것 같죠. 그리고 최명희가 그런 배신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란 사실도 이미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던져놓겠다던 사자우리가 바로 그곳이었겠죠. 그렇게 홍차영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홍유찬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받아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감정이겠죠. 아직 사귀자고 안 했으면 이것도 여사친인가요? 아니면 썸녀? 그럼 진짜 또 뵙죠.